예,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으로 부자되기 TV 카페 공인중개사 임동성입니다. 이제 건설회사가 아파트를 분양하는데 그 분양 시장이 좀 좋지 않았을 때 그 타개하는 방법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한 방법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봐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제 건설회사가 좀 이렇게 하여튼 이건 제가 보기에는 제 기준에 그런 겁니다. 이게 꼭 뭐 불법이다 합법이다 라고 말하기는 떠나지만 어쨌든 분양자 입장에서는 분양받은 입장에서는 조금은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다라는 생각인 거죠. 그런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 건설회사들은 이제 어떤 분양을 했어요. 분양을 했는데 이게 이렇게 좀 애매모호해. 사람들이 이 정도 금액에 분양이 잘 될까 안 될까. 그래서 뭐 고층이나 뭐 그래도 로얄동 로얄층에서는 계약을 칠 거잖아요. 그러시면 가장 좋은 방법은 분양 대행사와 건설사가 짜고 어떻게 합니까? 분양 대행사 그 사장이, 분양 대행사 사장은 통상 아파트 시장에 따라서 틀립니다. 시장이 아주 핫하면 그냥 대놓기만 하면 이렇게 다 팔려버릴 것 같아. 그러면 채당 한 100만 원 밖에 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금액이 그게 3억짜리 아파트든 5억짜리 아파트든. 그리고 이제 분양시장이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채당 금액이 올라갑니다. 한 채당 150만 원, 한 채당 200만 원, 한 채당 300만 원. 아주 분양이 극심하게 시장이 안 좋다. 그러면 한 채당 500만 원까지도 뭐 주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한 채당 200이나 300 정도 준다고 하는 그런 이제 어정쩡한 시장, 그리고 분양 가격도 좀 높이 책정해 놨어요. 그런데 이걸 분양을 쳐야 될 것 같은데 분위기가 저층, 중층 이하로 저층 계약을 안 칠 것 같아. 그러면 분양 대행사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뭐 이제 1년 전매로 되어질 수 있는 현장이 되든, 현장에서는 실질적으로 불법이든 합법이든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전매가 실질적으로 뭐 6개월 전매 하락에도 실질적으로 사버린 경우도 있고. 그러면 분양대행사 사장이 분양대행사 직원을 동원하든지 자기의 인맥을 동원해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실질적으로 로얄동이나 로얄층을 피 한 3천 주고 한 10채나 20채를 사버립니다. 그러면 시장에서는 어떻게 하죠? 공인중개사들은 실제로 그것을 산 걸로 이해를 하게 되죠. 실제로 산 걸로 이해를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저층 같은 경우도 계약을 다 치겠죠. 이제 뭐 청약자들이, 분양자들이 왔는데 청약을 안 했거나 미분양 났는데도 어떻게 하겠어요? 야, 피 3천 됐다더라 하게 되면 이게 다 와서 계약을 칩니다. 특히 서울 소재 예를 들어서 막 1000세대, 2000세대 오피스텔은 그렇게 해서 분양하는 사례가 엄청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것도 시장 상황이 2년 뒤에는 입주할 시점이라든지 이렇게 되면 살아나면 뭐 서로 다 좋은 거니까 좋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것은 뭐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네요. 이런 그나마 괜찮은 방법이고요. 이제 그 방법도 안 먹혀요. 그 방법도 안 먹히면 어떻게 하냐면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이미 여기 땅은 사버렸고 분양은 이것을 묻을 수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이게 1000세대 아파트라고 기준했을 때 한 50세대나 100세대가 청약이 안 들어왔다면 그냥 그것을 2배로 계약금을 물어주고 이게 현장을 묻어버리거나 임대로 전환을 시킬 수 있는데, 한 400세대나 이렇게 청약이 되고 계약을 치고 한 600세대가 계약을 안 됐다고 쳐요. 그러면 이것을 다 물어줄 수도 없는 거예요. 건설회사의 입장에서는 미치죠. 그냥 500세대나 분양이 되고 또 500세대는 분양이 안 됐다고 쳐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하겠어요? 바라보면 그 분양 대행사나 건설사가 가지고 있는 그 고객들이 있습니다. 자기네들의 충성 고객이나 아니면, 그러면 이제 한 가지 방법은 뭐냐면 만약에 1000세대인데 500세대가 미분양 났다 그러면 그 500세대를 동원해서 그렇게까지 미분양이 나버리면 이 건물 짓는데 굉장히 힘듭니다. 중견 건설사 입장에서는. 제가 말했죠. 부영이나 현대 같은 건설사들은 돈이 막 삼성 같으면 어떻게 해요?
자기 돈으로 그냥 지어버립니다. 깔끔하게 뭐 그런 짓을 안 하겠죠. 근데 이제 중견건설사 같은 경우는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꼼수를 부리냐면, 직원 이름, 아니면은 자기가 뭐 분양대행사에 가지고 있던 명단 이름을 동원해 가지고 사람들을 동원해 냅니다.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뭐 5억짜리 아파트다 그러면 이제 5천만 원을 계약금으로 넣어야겠죠. 그리고 거꾸로 이자를 주기도 합니다. 입주 준공 승인이 떨어질 때까지, 입주 승인이 떨어질 때까지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것을 들어와야 쉽게 말하면 건설회사가 은행을 속이는 거죠. 은행을 속여서 이게 건물일 중도금이 나와줘야 이 건물을 지을 수 있으니까. 이 상가 같으면 이게 그 건설회사가 그것을 담보로 그 토지 하는 건데, 이것을 이게 아파트 같으면은 이제 계약자의 그 중도금 담보대출이라고 말하겠죠. 중도금 대출이죠. 중도금 대출을 일으켜서 명의가 필요한 거니까 그 방법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직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동원해서 건설 회사가 돈을 넣어주고 어떻게 하는가요? 넣어주고 명의만 빌리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차피 그렇게 되면은 그것도 이제 은행을 속이기 위한 방법이죠. 은행을 속이기 위한 방법. 이런 것에서,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방법은 나중에 은행이 깔끔하게 일 처리를 하면 은행이 그런 건설사들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알아도 어떻게 은행 입장에서도 말 못해요. 왜냐하면 자기네들 중도금 치고 빨리 이거 끝내기는 바랄 뿐이지, 이 현장을. 그리고 다음 해 때 이 건설회사는 지금 그 사업 능력이 좀 떨어져서 우리는 같이 당신네 건설사와 이제 은행 못하겠다 이렇게 끊지, 그러한 사실을 안다고 해가지고 은행 입장에서 그것을 뭐 계약을 파기하거나 뭐 이거 대출을, 근데 그런 사실은 언제쯤 아냐면 그 중도금 대출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3회, 4회, 5회 이렇게 발생되고 끝나갈 쯤에 알게 되거든요. 처음에 계약 첫 해 이루어질 때는 은행들은 모르거든요. 예.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때는 속이면서 하는 거니까. 이렇게 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내가 모르고 그러한 현장을 외부에서 보면 이 현장이 100% 분양이 된 걸로 되겠죠. 그래서 그 건설회사는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그 500세대들을 계속해서 그 중간에 이제 아파트 짓는 중간 선상에서 2년에서 2년 6개월 정도 걸리니까 그 선상에서 그 가짜 명의로 들어온 사람들을 전매를 계속해서 시키겠죠. 그래서 분위기가 좋으면 거기서 어떻게 피받고 막 넘기겠죠. 사실은 미분양 난 것을 피받고 넘겨버리는 거죠. 다시 호재가 돌아올 수도 있고,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안 되면 그냥 무피로라도 어떻게든지 이제 그 실제 분양자한테 떠넘기려고 이렇게 하시겠죠. 그렇게 해서 그 건설회사들은 그 건물을 어떻게든지 아파트 현장을 다 지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건물을 다 지어놓고 나면 담보대출로 갈아탈 수 있잖아요.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담보대출로. 그래서 그 계약을 나중에 해지해버립니다. 그리고 자, 해지하면서 은행에서는 알게 되겠죠. 건설회사가 우리를 속였구나, 은행을 속였구나. 어찌됐든 간에 은행 입장에서는 그때에 이제 담보대출로 갈아타면서 다른 은행으로 바뀌겠죠. 보통 통상 바뀌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은행도 중도금 대출했던 은행도 불안해서 못 믿은 거니까. 그래서 만약에 피가 붙을 줄 알고 그런 상태를 잡은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 실거주자 입장에서는 들어와서 살고 계속 쭉쭉 살면 상관없어요. 제가 봤을 땐 실거주자 입장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준공 치고 한 5년 흘러버리면 그게 고분양으로 했던 그게 정상적으로 보면 마이너스 프리미엄으로 시장에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든지 그 건설회사가 기존에 있는 사람들을
싸우지 않기 위해서 지금 여기가 지금 제가 강주 호남권에서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하잖아요. 근데 수도권에서 아파트 하신 게 보면은 이게 강주 호남권에서는 별로 싸우지를 않아요. 근데 경기도권에서는 얼마까지 하냐면 거의 전쟁 수준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만약에 강주 같은 데서는 저 그런 사례는 이제 많이 안 본 것 같은데 아파트가 경기도 같은 데나 서울 같은 데는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대부분 가격이 올라가서 그런 문제는 없지만 특히 경기도가 그렇죠. 경기도가 아파트가 1000세대만 짓는 게 아니라 2000세대, 3000세대 지었는데 절반이나 밖에 분양이 안 됐어요. 나중에 아파트 평당 1000만 원대에 분양했는데 3000세대 분양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1500세대 밖에 분양이 안 되고 1500세대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건설사가 평당 900이나 1800으로 이렇게 할인 분양 들어가 버리죠. 그러면 건설사 입장에서는 기존에 팔았던 사람들은 할인 안 해주고 이미 잔금도 다 받아버렸잖아요. 그렇게 했었을 때 거의 펜스 치고 철조망 치고 거의 전쟁 수준입니다. 막 못 들어오게 하고 그런 단계까지도 진행되어집니다. 근데 강주권에서는 제가 봐보시면 그 건설회사들이 더 이렇게 지역민이라 해서 그러신지 건설회사들이 미분양 났을 때 미분양자가 정말 힘들다 그러면 통상 강주권에서는 계약금 10% 너 포기해라. 그래서 포기 각서를 쓰게 하고 건설사가 다른 분양자한테 대파하는 방법을 많이 선택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단계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도 이런 경우 있죠. 저도 공인중개사지만은 한 건이라 해서 돈을 벌고 싶은 것은 마음은 다 똑같잖아요. 근데 특히 이제 초보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는 잘 모르죠. 그리고 또 분양대행사 직원이 공인중개사를 홀기려고 하죠. 분양대행사들의 성향의 특징은 분양대행사 직원은 솔직히 말해서 분양대행사 사장님들은 공인중개사보다 부동산을 바라보는 시각이 더 잘할 수도 있어요. 근데 분양대행사 밑에서 하는 분양대행사 직원들은 통상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분양대행사 사장이나 위에 있는 그 임원분들이 시켜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뜨내기예요. 그 사람들은 전화번호도 가짜도 많이 쓰게 하고 이름도 가명으로 많이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들한테도 거의 없는 거짓말 이런 것들 많이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공인중개사 업을 좀 몇 년 하지 않는 5년 이하에 있는 중개사분들은 또 그런 말에 속아 넘어가서 그런 안 좋은 현장도 그 브리핑이 아주 좋다라고 이렇게 설명해 가지고 사신 분들이 꽤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광주광역시라든지 여기는 좀 이렇게 그 광역시라서 시장이 괜찮긴 한데 특히 제일 대한민국에서 위험한 시장이 경기도라고 저는 보거든요. 경기도에서는 그런 사례가 엄청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쉽게 말하면 고분양가에서 분양대행사나 분양대행사 직원이나 중개사한테서 속아서 이렇게 계약 치어서 손해보는 그런 사례도 이렇게 투자자가 이렇게 손해보는 사례도 많더라. 제가 이제 그걸 말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분양가를 이렇게 책정하는데 그 분양가를 책정하는데 건설회사가 땅을 잘못 사서 땅을 그 고가로 매입을 해서 분양가를 시장보다 너무 높게 책정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것이 분양자한테 떠넘겨졌을 때에 대한 그런 사례가 있을 수 있고 또는 그 건설회사가 자기 마진을 너무 많이 먹으려고 높이 책정해서 그런 사태가 발생되어 줄 수도 있고 자 이런 겁니다. 또 어떤 현장은 그 땅값이 너무 높이 책정돼서 이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시장이 이렇게 올라가던 시장이 어떤 경제적인 여파에서 하락하는 우하향해버린 시장이라면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시장인 것인지 저런 시장인 것인지는 그 투자자 입장에서는 하기가 굉장히 그 파악해내기가 곤란한 점이 많이 있지 않나 싶은 것 같아요. 가장 많은 것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은 베테랑 공인중개사 예를 들어서 부동산 업에서 한 10년 정도 이렇게 종사하신 그런 분들한테 좀 그 뒷정보까지 그 현장이나 그 건설 회사의 어떤 그 풍문이라는 뒷정보까지 그 다음에 분양 시장에서 어떻게 돌아가는 정보까지 좀
알아야 좀 이렇게 되는 그런 것은 좀 친밀하지 않는 손님들한테는 좀 잘 해주지 알려주지 않으려고 하는 중개사들도 있겠죠. 왜냐하면은 또 중개사들도 봐보시면 이 시장이 어떻게 흐를지는 사실은 본인도 애매모호할 때도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건설사가 제공해주는 정보에 있어서 중개사들도 한 건이라도 중개를 하고 싶은 마음에 대체적으로 중개사들은 건설사에 호의적으로 평가를 많이 해줍니다. 악의적, 좀 나쁘게 표현한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좀 많이 없거든요. 물론 이제 안 좋은 물건, 자기가 봤을 때 이건 너무 좀 아닌 것 같아 라고 이렇게 너무 이건 고가로 분양했어 이제 하시는 중개사들도 많이, 그게 업이 좀 쌓이신 중개사분들은 좀 그게 더 눈에 보이는 것 같고, 아무래도 업력이 짧으신 분들은 그게 좀 덜 보이고 그러시겠죠. 그래서 지금 오늘은 하여튼 이제 건설회사들이 시장 상황이 안 좋거나 너무 고분양가로 평가해서 분양이 실패했을 때 좀 불법이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하여튼 좀 불법에 가깝게 이렇게 뚫고 나가는 방법에 있어서 내가 투자자, 실거주자들은 제가 쭉 살아버리면 5년, 10년 살아버리면 가격은 올라간다고 했잖아요. 근데 나는 지금 뭐냐면은 이 분양권인 상태에서만 해서 돈을 빼고 싶어. 타면 프리미엄 얼마라도 먹고 싶어. 이런 걸로 해서 들어가다가 어떻게 되는지죠? 예, 그리고 제가 이렇게 거기에 무덤이 돼버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잘 보고 판단을 하셔야 된다. 물론 제가 잘 보고 판단한다라고 어떻게 그것을 구별해내냐, 그것은 저한테 묻는다고 하면 참 어떻게 알아내냐는 답답한 것 같아요. 그것은 가장 좋은 방법은 중개사의 사무실을 여러 군데를 방문하는 방법, 그리고 공인중개사업을 이렇게 하시는 거 보시면 알아요. 사업자 등록증, 공인중개사 지금 개업한 지 몇 년째 됐다. 그 다음에 그 현장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뭐 화종동이면 화종동, 봉선동이면 봉선동, 이렇게 보통 그 중개사가 업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 중개사가 업력은 한 5년밖에 되지 않았더라도 건설업에 대해서 하시고 나온 사람인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또 뭐 업력은 짧지만, 업력이 제가 이제 6년 차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건설회사에서 이런 현상을 한 10년 넘게 같이 이렇게 해 보니까 그것까지 계산하면 한 6년 정도 된다고 봐야겠죠. 이런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업력이 한 10년 이상 되신 분들, 최소한 10년까지는 아니더라도 5년 이상 되신 분들을 한 그런 중개사분들한테 많이 상담받고 여러 군데 들려서 그래서 대체적인 평을 들어보는 것이 그런 내가 이상한 아파트에 투자를 하지 않는 그런 게서 이상한 아파트 이렇게 투자를 한번 잘못하게 되면 부동산은 금액이 크기 때문에 그 타격이 엄청 큰 것 같아요. 내가 부동산을 투자를 했는데 우리가 보통 주식 투자를 하면 그렇잖아요. 10번 투자해서 한두 번 주식은 먹어요. 그래서 그런데 대부분 잃잖아요. 대부분 보통 통계가 그래요. 근데 부동산은 대체로 내가 투자를 하면 10번 투자하면 대부분 아무리 좀 운빨이 없는 사람도 한 6, 7번은 먹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잘 알아보고 하신 사람들은 한 9번 정도까지 먹고 많이 먹고 그러죠. 근데 이제 잘 못 알아봐 가지고 초짜였는데 내가 처음으로 투자했는데 처음으로 투자한 게 하필 그런 거에 속아 넘어가서 투자를 해버렸다. 그러면 그게 내 돈이 지금 인자 종잣돈 모아가지고 이제 3천만 원, 5천만 원 모아놨는데 그게 한 번 잘못 투자한 게 5년, 6년, 막 7년 거기가 묶여버리면 엄청 힘든 거죠. 왜냐하면 내가 잘 분석해서 투자했는데 1년 만에 내가 뭐 100% 해봤다든지 2년 만에 한 100% 정도 해서 내가 뭐 3억 9천짜리 아파트 들어가서 1년 만에 3,500 벌었다든지 2년 만에 3,500 이렇게 했다면 수익률이 좋은 거잖아요. 근데 거꾸로 내가 잘못 분석했거나 분양 대행사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홀딱 홀김을 당해서 이상한 물건 잡아가지고
6, 7년, 7, 8년 거의 내 돈이 들어가서 헤매버리면 다른 사람들은 벌써 지금 보통 2, 3년이면 돈을 이렇게 투자 회수를 하거든요. 근데 나 같은 경우는 지금 거기서 계속 묶여버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죽도박도 안 돼버리고. 그래서 그런 것 빠지지 마시라고. 이게 초기 투자를 하실 때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책을 보고 사실은 저는 투자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부동산 중개사들을 많이 안 만나봤거든요. 초창기 때 책만 보고 이렇게 책만 보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게 책과 또 그 실무 이론과는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책도 많이 부동산 책을 읽어보시고 어떤 그 현장이 나오시면 그 아파트 투자를 했었을 때 그 현지에 있는 공인중개사 최소한 한 10명에서 한 20, 30명 정도 이렇게 만나보시고 이렇게 한 5년 이상 10년 차 공인중개사를 만나보시면 대체적으로 이 아파트를 투자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아마 답이 나올 거라고 그 정도밖에 조언을 제가 지금 해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상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나주혁신도시에서 네이버 카페 빛가람 혁신도시를 운영하는 카페직입니다. 토지 물건을 중점 중개하고 있고요. 상가도 하고 있고 아파트도 하고 있고 꼬마 빌딩도 중점 중개 거래하고 있습니다. 물건 접수는 010-727-4080으로 하고 있고요. 물건을 주시면 뭐 유튜브나 그 다음에 네이버 그 다음에 한방 프로그램에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운영하는 한방 프로그램 있죠. 거기에 공유해 드리고요. 또 밴드 또 제가 공인중개사들하고 많이 그 협회에 있는데도 공동으로 이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물건을 좀 많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 정보가 또 이렇게 도움이 좀 되시면 이런 정보 제가 유튜브 하고 있는 정보가 도움이 되시면 구독, 좋아요, 주변 분께 많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